자, 우리는 함수를 읽는 방법부터 시작을 할 건데, 뭐랑 함께? 2차 함수와 함께. 이 차 함수 모양 자체가 일단은 기본형이 있어. y는 ax제곱이라는 이 기본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꼭지점이 0,0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함수면 위로 볼록,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그 뭔가 조금 더 세로로 생긴 그 느낌. y축 비슷해지는 느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 같아지는 느낌? 이런 걸 배웠었어. 그리고 평행이동한 게 눈에 보이는 게 표준형이야. y는 a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꼴. 즉 평행이동도 잘 보이고 꼭지점이 유독 드러나는 모양이지. 그 다음에 일반형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우리 이걸로 방정식 많이 풀거든. 2차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은 결국은 x절편? 2차 함수의 x절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고 싶을 때는 인수분해형으로 식을 쓰기도 해. 그럼 정리하자면 일반형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꼭지점이 필요해. 그럼 뭘로 바꿔야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어. 근데 우리가 x절편이 필요해. 그럼 무슨 모양으로 바꿔야겠어? 인수분해형으로 바꿔야 돼. 뭐가 필요할 땐? x절편이 필요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그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형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 그럼 y는 x-3의 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9, 마이너스 9 붙이면 완제 되겠지. 이 부분이 완제가 될 거란 말이야. 요까지가. 그럼 마이너스 9, 아이고야. 마이너스 9 플러스 5를 다시 묶어내서 마이너스 4까지가 남는단 말이지. 그럼 이걸 보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 2, 3,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찍고 시작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중간에 하나 더 추가할게. y절편이 되게 중요해. 근데 y절편은 x 대신에 0 집어넣은 값이거든. 그러면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면 여기에 0 집어넣고 여기에 0 집어넣으니까 5만 남네. 그럼 x가 0일 때는 y가 5라는 얘기고 y절편 자체는 5가 되는 거야. 5. 그럼 0,5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1, 2, 3, 4, 5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절편도 한번 구해볼게. x절편은 이 녀석들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y는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 y는 x-1, x-5가 되는 거지. 즉 얘는 어떤 느낌이 들리냐면 x에 1을 넣으면 y가 0이 되고 x에 5를 넣으면 y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1,0과 1, 2, 3, 4, 5, 5,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점들의 특징이 중요한 거야. 가로축이 x축이야. 세로축이 y축이야. 이제부터 점들의 특징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점이 좀 특이해 보여. 이 점의 이름은 y절편이야. 근데 y절편의 특징이 뭐냐면 x축으로 쭉 내려. 그럼 x값이 얼마야? 0이지. x가 0인 지점이 y절편이라는 거야. y는 얼마냐면 5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5가 되는 거야. 이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한번 볼게. 이 점의 좌표는 x는 일단 1인데 y가 0이야. 왜냐면 이 점을 y축으로 당겨서 읽어. 이게 y축이잖아. 이 점을 y축으로 당겨 읽어. 마찬가지 이 점도 특징이 뭐냐면 y축이 0이야. y축에서 읽은 점이 0이야. 그럼 뭐, 0이라는 거야. 얘도 뭐, 0이라는 거야. 그래서 y가 0이었던 게 y가 0이 되는 버전을 써볼게. 자, y에 0을 넣었다. 그럼 x-1, x-5가 생기지. y가 0이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x가 1이거나 x가 5일 때 y가 0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럼 결론은 1,0을 지난다고. x가 1일 때 y는 0이 된다고. x가 5일 때 y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이 점이 1,0이 되는 거고 5,0이 되는 거야. 이 점은.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특별해. 이 점은 진짜 특별해. 꼭지점이란 말이야. 꼭지점은 언제 찾을 거냐면 최대 최소, 지금 하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 무조건 쓰여. 그래서 우리 약속 하나 할 건데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왜냐하면 이 꼭지점이 엄청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지점이거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y값을 읽을 거거든. x값이 얼마일 때 이 y값. 그럼 내가 여기가 x가 0일 때 y는 5였지. x가 1일 때 y는 0이었잖아. x가 2일 때 2도 한번 넣어볼까? 4 빼기 12 플러스. 자,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란 말이지.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4일 때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뭐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 근데 봐. 내가 y값을 읽었다? 여기는 5야, y값이. 근데 여기는 y값이 0이거든? 여기는 y값이 마3이야, y값이. 마3.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y값이 마4야. 근데 다시 올라가네? 4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y값이 제일 작을 수 있는 값이 점점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찍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y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돼. 이게 최대 최소의 정의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제일 낮은 y값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최대는 뭐고 최소는 뭐니? 근데 이게 주어가 y잖아. 그러니까 y의 최대, y의 최소거든. 그럼 y값을 봐. y값이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아. 최소는 마이너스 4야. 근데 최대값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럼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0이다. 뭐 어디 넣으면 1이다. 2다. 뭐 넣으면 3이다. 4다. 5다. 6이다. 뭐 넣으면 이게 나와. 뭐 넣으면 이게 나오고 6 넣으면 0이 나와. 5가 나와. 그 다음에 7 넣으면 또 뭐가 나오겠지. 근데 y값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야. y값이 계속 올라가. 그럼 최대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최대값이 없어요. 자, 그래서 꼭지점에서 무슨 성스러운 일이 나와. 성스럽다 말하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신성모독이니? 하여튼 성스러운 지점이 여기야.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제일 낮은 값을 남기거든. 혹은 위로 블록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제일 높은 곳을 남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고등학생이 되면 x의 범위를 좀 바꿔준단 말이야. x의 범위를 지정을 해준단 말이지. x의 범위를 줘요. 나빴어. 그럼 예를 들게.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꼭지점이 뭐 3,5인 거야. 이 점에서 x값을 읽으면 3이고 이 점에서 y값을 읽으면 5라고. y값을. 근데 범위를 x를 뭐 1부터 대칭이니까 똑같은 값 여기가 2, 5, 한 7까지 범위를 주겠대. 그럼 우리는 x가 1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여기 읽고 여기까지밖에 못 읽어. 근데 선생님 조건을 추가할게. 여기는 6이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8이래.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1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 어디까지? 8까지 올라가는 거야. 8까지. 내려가는 건 어디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 5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제일 낮은 값이 5고 제일 높은 값이 8이니까 뭐에? y값에. 그래서 y값의 최소, y값의 최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범위를 주더라도. 근데 혹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똑같이 여기가 3, 여기가 5, x가 5면 y는 6, 7이면 8이었다고 해볼게. 이번엔 범위를 5부터 7까지만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제일 작은 값은 얼마야? y값에. 6이지?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야? 제일 높은 값? 8이지?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대 최소는 y값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